안녕하십니까, 장용호입니다. 어쩌다 학부모가 된 입시 초짜들을 위한 입시 기본 다지기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서와 입시는 처음이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뭐 어쩌다 한국은 처음이지 이 방송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목만 알고 있는데 이 제목이 머릿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를 전혀 모르시는 입시 초짜들, 그다음에 첫 이제 그 고등부 학부모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시 기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 강의를 듣고 입시에 고수가 된다 이런 것까지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혹은 학원에서 상담을 할 때 상담 내용이 굉장히 알차할 수 있게, 그죠?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답변도 구체적이거든요. 그 정도 선을 제가 일단 잡았습니다. 더 수준 높은 강의는 나중에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 코디 장용호라고 하고요. 위켄 입시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제가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시 전쟁에서 입시 경쟁이라는 데서 입시 전쟁으로 이제 명칭이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시 전쟁에서 학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답은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입시 전형이 뭔지 그걸 찾는 겁니다. 입시 전형이 복잡한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라 그러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입시 전형이 뭔지를 찾는 거,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 그렇죠? 보통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입시 전형이 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상담할 때 보면 가져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생부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부인데 우선적으로는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수능 성적인데 수능을 치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성적 있죠. 그래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가지고 내신 성적은 아주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그 반대 케이스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케이스는 요런 전형이 맞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딱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신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좋을 때. 그래서 보통은 뭐 1학년 말에 상담을 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석을 한다 그럴 때 1학년 때 내신 있죠. 4번의 내신, 중간기말 그 내신과 그 다음에 1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내신 성적은 2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4등급이다 이런 케이스겠죠. 내신 성적이 더 앞서는 경우, 요럴 때는 어떤 걸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런 학생이 지금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내가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낫다, 더 우수하다 이럴 때 여기서 바로 또 뭘 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찾아보셔야 돼요. 뭐냐면 학생부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학생부. 그래서 학생부에서 내신 성적 외의 나머지 부분, 그걸 비교과라 그러거든요.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인지 그렇지 못한 학생인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러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서류를부터 봅니다. 서류와 면접을 보는 건데 서류를 볼 때 이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런 명칭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우수하고 비교과 준비도 잘 돼 있는 학생한테 맞는 전형이죠. 지금. 근데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이면 좋은데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도 많겠죠. 그래서 비교과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학생들은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가 안 좋다. 그러면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는 전형을 가야 되겠죠. 비교과는 반영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에 있는 교과, 우리 보통 내신이라고 하는 그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가는 게 정시인데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적합한 학생이겠죠. 요게. 그래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낮다. 이럴 경우는 비교과까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강남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던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 그 다음에 지역의 명문고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좀 약간 번성하는 지역들 있죠. 뭐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데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은 3등급 받는데 모의고사 1등급 받는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논술을 봐야 돼요. 논술. 그러니까 논술을 응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가지고 논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라는 말은 수능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수능까지 정시까지 이렇게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정시에서는 수능을 노리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좋은데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좋은데 논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시에서는 학생부도 안 좋죠, 지금.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비교과도 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이 논술 준비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정시에 올인하는 수능 전형에 맞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해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학생부라는 말이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닌 그 나머지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 즉 수능 성적이 좋다. 그 다음에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논술 전형과 정시, 그 다음에 논술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모의고사 성적,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수능에 포커스 맞춰서 정시 올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에서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데 논술 준비가 안 돼 있고 내신 성적도 좋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고3 됐을 때 마음이 변해요. 고1, 고2 때는 본인이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도 고3까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는 버리고 정시에 올인해야 되는데 1, 2학기 때는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고3 때 친구들이 수시를 다 쓰니까 불안해가지고 수시 6번이나 되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괜히 뭐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수시에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입시를 망쳐요. 그 수시에 늦게 뛰어든다 그러면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종합전형 준비하면 자소서 써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도 3학년 2학기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 챙겨야 되고 논술 전형이다 그러면 또 논술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논술 전형 준비를 늦게 시작하죠. 그러면 논술 준비나 이런 비교과 준비 같은 경우를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하느냐? 원래대로라면 정시 대비했던 수능 공부할 시간을 뺏어가지고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수능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렇죠. 공부 시간을 뺏어서 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논술이나 그 다음에 비교과 같은 것들이 조금은 보강이 되겠지만 그래도 준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떨어질 만큼 그렇죠. 논술은 딱 떨어질 만큼 실력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논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정시 올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학년이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러면 내신 성적 받아봐서 좀 아니다 싶으면 논술 준비를 해가지고 물론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이거를 1학년 때는 둘 다 준비해야 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다가 결과를 보다 보면 그 모의고사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내신은 우리 학교 그죠? 우리 학교 또 이제 2학년 되면 또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경우보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소속 집단, 그렇죠? 우리 학교가 뭐 인기 있는 학교다, 아니면 인기 없는 학교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약간 기피하는 학교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신 성적이 우수하느냐,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아시겠죠?